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이 디지털 비대면 기술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중 비대면 교육 산업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죠. 재택근무와 자기개발의 끈을 놓을 수 없어 비대면 교육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평생교육 전문기업인 휴넷의 조영탁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휴넷을 평생교육 대표 기업이다 이랬는데 뭐 제대로 소개가 된 겁니까? 휴넷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들, 기업체 내에 직장인 대상으로 기업 교육을 하는 이제 국내 1등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이러닝 서비스가 주력입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5년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이러닝을 넘어서 에듀테크, 기술과 교육의 결합 분야에 매년 100억 정도씩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에듀테크에 100억씩 투자를 한다. 네. 뭐 에듀테크 혁명을 뭐 이제 이루겠다는 뭐 그런 건가요? 뭔가요? 예, 기술하고 교육이 결합되면 예. 기존의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이 결합돼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한 이러닝을 넘어서 에듀테크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 수강생, 교육생이 굉장히 늘었다면서요? 저희가 6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에 65만 명 정도에서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그럼 뭘 들어서 뭐 누적 수강생이랄까? 뭐 이런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 한 235만 명, 236만 명 되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에 되면은 뭐 한 7, 8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닝 중에서 이제 수강생들이 좀 관심을 갖거나 최근 더 주목을 끄는 그런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교육 방식에 있어서요. 예. 교육 방식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면 교육이 80% 정도 되고 이러닝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8대 2 정도. 상반기에 이제 보통 1월은 비수기거든요. 예. 교육을 안 하는데 2월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1월 달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상반기 내에 거의 교육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못하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거의 못하니까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라이브 실시간 방송, 실시간 교육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브 실시간 방송으로. 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실시간 지금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을 100 정도로 본다면 그게 이제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러닝으로 대체하는 게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라이브로 대체하고 또 컨텐츠 개발, 자기 회사 맞는 컨텐츠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들 포함해서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던 데들이 이러닝, 라이브 러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뭐 선호한다 그럴까?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교육의 테마? 그 트렌드는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계층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인재 교육, 뭐 리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모든 직장인들 다 해야 되는 그 법정 필수 교육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시니어들의 전직 지원 서비스 에 관련된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것들. 시니어라 그러면 뭐 50대 넘은 사람들을 퇴직 예정자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교육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기존의 로봇이 이제 사람들의 일을 많이 잠식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기존 하던 일을 다른 일을 교육시킨 걸 리스킬링이라고 하거든요. 리스킬링 교육과 재교육 뭐 이런 거? 다른 분야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교육은 일은 로봇이 하니까 좀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스킬링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뜨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녹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배울 때 직접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면서 함께 하는 그런 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중 뭐 한 직원 200명, 300명 모아놓고 대중 강연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을 똑같이 하는데 뭐 줌이나 뭐 웨비나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10명, 20명을 강사는 여기서 하고 있고 그 수강생들은 각자 집이나 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상호작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육의 뭐 대표적인 사례랄까, 뭐 만족도가 좀 높았던 기업이랄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 대체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러닝이나 에듀테크가 교육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장급 이상의 임원급들이 그냥 막연하게 활용해보지도 않고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효과가 없어. 네. 뭐 이렇게 했던 데가 대부분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니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효과가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하는 데가 생기고 있고 또 뭐 L 그룹 같은 이런 데는 코로나가 계속되는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가 뭐 간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은 아예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자. 뭐 이런 회사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좀 앞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내년 말 정도까지는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보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전개되는데 내년까지는 어차피 기업이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을 안 할 수 없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교육이 계속 조금씩 위험하고 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러닝이나 라이브로 계속 대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고 뭐 실시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반복에 들을 수도 있고 하면서 체험을 해보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 부분은 비대면 교육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일부는 돌아가겠지만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결합을 해서 하는 소위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 섞는다라는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라는 게 한 뭐 하루짜리 교육을 하면 그 내용을 안 가르칠 수가 그 내용을 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주로 가르치는데 교육 효과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실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떨어지고 실제로 실습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을 하게 하고 오프라인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그런 질문, 토론, 발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플립드 러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이제 혼합 교육. 혼합 교육입니다. 그렇게 이러닝을 주로 받는 기업들은 큰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 회사의 교육 고객사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서 40%가 저희 회사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1000대 기업 중에서 40%? 40%, 400개 받고 있고 400개. 저희 회사 아닌 다른 데들도 받고 있을 테니까 1000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빈도가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울 때는 교육비 같은 걸 줄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휴넷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좀 특이한 건데 줄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97년도에 IMF 때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교육비 많이 줄였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 국제 금융 위기 때는 10년 전에 그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교육을 많이 줄여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살아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라는 걸 많이 알아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일부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 약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유통업이나 항공 이런 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줄지 않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언택트 이런 상황에서 이러닝이 뭐 국내 휴넷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좀 늘고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지금 늘고 있습니다. 뭐 공교육, 사교육 할 거 없이 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요즘 바이오 산업처럼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여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에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만 하더라도 유니콘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글로벌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글로벌하게 영국, 미국, 중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아직 유니콘이 안 나온 거죠? 한국에는 교육 쪽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유니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유니콘이 되려면 이제 매출이 1조 원인가요? 시장 가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죠.
그러려면 이제 뭐 상장을 해야 될 텐데 뭐 상장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은 뭐 상장보다는 좋은 회사 만들기에 포커싱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주년이 지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 돼보자. 뭐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전자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교육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고 또 IT 가장 발전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BTS나 기생충 같은 세계 문화도 다 이제 장악을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우리가 세계 1등 한번 해보자 생각 갖고 있고 세계 1등 하려면 아무래도 규모를 많이 키워야 되겠어. 상장을 2023년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1,000일 정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목표로. 근데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교육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교육이 언어 문제 때문에 글로벌로 이제 나가기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언어 문제,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솔루션은 언어 관계없이 지금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문제도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중에서 로봇이 강의하는 뭐 강의, 특히 로봇이 강의하는 MBA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한국말로 저희가 텍스트를 써서 넣어주면 한국말로 즉각 로봇이 이제 강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동 번역도 되기 때문에 뭐 영어, 중국어로도 다 즉각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곧 열리거든요, 세상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언제쯤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제 그런 기술들은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번역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90%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고 그래서 몇 년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대표께서는 이제 행복 경영을 주창해 오신 CEO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행복한 경영대학을 운영하신다면서요? 그 행복한 경영대학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창업 초창기 때 2003년도에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가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업의 목적은 단기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기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직원, 고객, 사회 이런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기업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쭉 15년 정도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직원 행복이 최우선이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15년 정도 저희 회사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행복경이 진짜 맞다라는 확신이 서서 그걸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한 10,000개 정도한테 좀 확산을 시키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최고경자 과정을 행복한 경영대학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수강생이 배출이 됐고요. 그걸 1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산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데 상당히 익숙하겠지만 만약에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행복한 경영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기업, 뭐 직원이 30명 이상, 뭐 30억 매출 이상 되는 쪽이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젊은 아주 작은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좀 기회를 주고 스타트업도 키워야 되니까 그거는 스타트업 특별 세션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비용은 저희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오신 분들이 좋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경영을 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좀 이러닝 관련해서 이제 학교로 좀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다 공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기계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집에서 부모들이 잘 돌봐줄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차이가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육과 기술이 결합돼서 정말 혁명적인 교육의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가 느닷없이 코로나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변화를 받을 때는 반드시 초창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그 비대면 교육이나 더 나가서 에듀테크가 교육 격차도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해소할 수도 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듀테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수포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기계를 활용해서 하면 개인적인 수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학습 진단하고 맞춰줄 수도 있고, 예.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거든요. 네. 처음에부터 이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대학 위로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가면서 한 80%는 수업 시간에 자고 있다, 뭐 코로나 그 수포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못하는 부분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고요. 그걸 또 재밌게 게미피케이션 같은 걸 넣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정부에서 좀 밀어준다면 교육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제 굉장히 큰 게 에듀테크가 산업으로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듀테크라는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당장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에듀테크를 통해서 발전시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닝을 하는 기업들 측면에서도 효과를 높이는 기업이 있고 큰 성과를 못 보는 기업도 있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역시 이제 그 담당자나 특히 수강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도 포함해서 온갖 그 학습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널려 있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발전 그리고 회사 발전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테크 혁명을 꿈꾸는 휴넷의 조영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